안녕하세요. 폴크루그만의 명절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진짜 금이었던 시절이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교과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금본위 제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금본위제라는 황금 시대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경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마법 같은 엔진이 작동했을까요?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시스템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왜 금이 가고 무너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 황금기, 그것은 무엇이었나?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 1870년부터 1914년까지를 고전적 금본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특정량의 금에 고정시키는 거죠. 당시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가면 약속된 양의 진짜 금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금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돈 1달러가 금 1g이고 영국 돈 1파운드가 금 2g이라고 해보죠. 그럼 두 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언제나 1파운드당 2달러로 딱 고정되는 겁니다. 정말 안정적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동 엔진은 어떻게 작동했나? 이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던 건요, 누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아도 경제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게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정말 똑똑한 시스템의 아이디어는요, 놀랍게도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맥에서 나왔습니다. 가격 정화 유출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데요. 한번 원리를 자세히 보시죠. 말이 좀 어렵죠. 가격 정화 유출 메커니즘. 여기서 정화는 그냥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나라 간의 무역 불균형이 생기면 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결국 자동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이론입니다. 경제 시스템에 내장된 자동 복원 장치 같은 거죠.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1단계. A라는 나라가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럼 2단계,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A나라의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3단계, 나라 안에 금이 줄었으니 통화량도 줄어듭니다. 그러자 4단계, 자연스럽게 물가랑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5단계, A나라 물건값이 싸지니까 수출은 잘 되고 비싼 수입품은 덜 사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6단계, 무역 수지가 저절로 균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동이죠? 딱 자동 시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한쪽이 수입으로 너무 무거워지면 그쪽에서 금이라는 무게추가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결국 시소가 다시 수평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규칙 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요, 막상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치, 경제 상황과 부딪히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모든 나라가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금이 빠져나가서 경기가 나빠져도 참고 견뎌야 하고, 반대로 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경기가 과열돼도 내버려 둬야 한다는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거였죠. 바로 여기서 이 시스템의 운명을 가른 거대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금이 빠져나갈 땐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통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에선 어땠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규칙을 어기고 금 유출의 효과를 일부러 상쇄시키는 이른바 불태화 정책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대외 목표와 실업률을 낮추는 대내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폴 크루그만 교과서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대외 목표와 대내 목표 간의 이러한 갈등은 근본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화려했던 황금 갑옷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황금 갑옷의 균열. 결국 대외 목표와 대내 목표 사이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는 한계에 부딪히고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정타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니 각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국제 공조보다는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이 더 중요해진 거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나라박 약속을 위해 고통을 참으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근본이제의 흥망성쇠가 한눈에 들어오죠. 평화롭던 황금 시대는 1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렸고요. 1920년대에 어설프게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근본이제는 그냥 경제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과 맞지 않게 된 거죠. 완전 고용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국제 환율 안정을 위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근본이제는 이론상 완벽한 자동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그 성공의 전제는 우리 집 살림, 대내 균형보다 바깥 세상과의 약속, 대외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바로 이 내재된 갈등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붕괴는 어떤 국제 시스템이든 각국의 정치적 목표, 즉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룰 때만 지속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100년 전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안정적인 환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치 형태만 바뀐 근본이제의 딜레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어려운 줄타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